네, 저는 그 청년정치백서 쇼미더 저스티스 개봉을 함께하고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후원해주신 귀한 분들 모시고 쇼케이스 진행하는 날인데요. 오늘 상영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내년에 개봉 과정 어떻게 진행될지 감독님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오늘 주인공들 모셔서 함께 영화과에 대화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연출하신 긴 세월을 이 작품에 투자하신 이라 감독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펀딩해주신 그 펀딩의 그 힘 때문에 제가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영화 열심히 만들 테니까 그때 또 펀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종 완성된 극장 개봉 버전을 스크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감독님도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느라고 바쁘시고요.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모토가 백서이고 GV가 영화의 완성이다. 그런 포맷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GV한 거 잠깐 나왔죠. 여러분 또 나갈지 모릅니다. 긴장하고 계십시오. 네, 그 소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 6년 반인가요? 네, 이게 18년도 기획개발 들어가서 19년도부터 이제 찍기 시작해서 2025년 11월 달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을 일단 마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은. 다큐멘터리 영화 찍는다는 게 어떻게 되게 고달픈 작업이기도 한데 이 영화는 이 캐릭터들을 저는 너무 둘 다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찍을 때 너무 즐거웠고 그들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 이런 어떤 느낌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은 제가 이제 그 불세출의 명작 카운터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거 할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같이 창인 씨와 현진 씨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한 동시대를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되게 캐주얼하게 작업을 하려고 한 그런 포맷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막 자본 지원 같은 걸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아니라 정말로 캐주얼하게 간단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지원 다 떨어져도 상관없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간 영화라서 그렇게 굉장히 좀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개봉 관련된 지원들을 받아서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개봉 소감도 조금 더 이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 독립영화라는 게 사실은 돈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이것을 개봉을 하려면은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개봉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몇 번을 넣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게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를 사실은 다들 좀 두려워했다고 해야 할까? 우선 정치 소재고, 어떻게 보면 정치는 아니고 코미디지만 여러분, 출연자 여러분들. 그리고 양진영을 다뤘다는 거. 이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섣불리 자기가 못 가져가는 거야. 이쪽에서도 못 가져가고 이쪽에서도 못 가져가고. 그런 어떤 계륵 같은 존재라고나 해야 될까?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개봉이 돼서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이 영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는 생각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영화의 컨셉인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하자. 그래서 우리 개봉팀들은 지금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나요? 정말요? 갑자기 즐거움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사실 감독님이 지금 제작사 엑스포스 필름을 운영하고 계신데 청년정치백서가
그 지원금을 받는 작품으로 선정되었을 때 저희가 낸 작품이 최종 경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그 전에 감독님 작품들 그리고 내년에 개봉하게 될 호르몬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 관객의 한 명으로서 청년정치 백서의 여정에도 같이 참여하면 재밌겠다라고 이 작품 마케팅 맡아주시는 필름플랜 조경 대표님의 청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 작품이 개봉하게 될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개봉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콘서트 전국 투어를 하는 것처럼 이일하 감독님과 두 명의 주인공분이 서울 오늘 아트나인을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독립예술관들에서 콘서트 시간표가 열리는 것처럼 관객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독립예술관에서 독립영화를 특히 상영을 할 때 관객들의 공명, 영명이 되는 회차들이 굉장히 많은 게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영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인데요. 그 과정에 따른 결과들은 이제 2026년도부터 차근차근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것 같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확실하게 청년 정치 백서를 가장 응원하는 관심이 많은 관객분들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 작품이 개봉을 할 때 또 함께 마음 써주시고 애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하는 그 와이드 릴리즈 방식은 저희 같은 영화들은 솔직히 이제 극장에 걸려도 아침 8시, 저녁 10시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못 봐. 10시, 8시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걸고 생색을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한간 한간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한간 한간씩 사람들과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영화는 소통을 위한 영화예요. 제가 만드는 거는 그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이거 정말 소통을 하자고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영도 하고, 그 상영의 뒤풀이, 이 안에서 GV와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 재밌는 기획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어떻게 상영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로드쇼 형식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SNS에 많이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한 번 안 해, 이 인간들이. 손가락들이 다 뼈나. 네. 아니 근데 감독님도 생각해보세요. 감독님 누구한테 부탁받았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네. 그 돈을 드려야 되나? 네, 돈도 없으시잖아요, 별로. 네, 그 허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로드쇼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모든 상영에 토크쇼가 뒤에 따라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3인조가 계속 토크쇼를 한다는 게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관람을 계획할 관객들한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게스트들과, 그리고 또 감독님 또 영화를 독립영화 지정에서 계속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영화 쪽에 관련된 게스트들을 저희가 어떻게 믹스앤매치로 조합을 할지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보시고 이 영화를 또 한 번 극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진행될 그런 상영에 참석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6월달이냐면은 내년 6월에 이제 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묻어가자는 좀 얄팍한 수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게스트들도 지금 대박 게스트들을 한번 초청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대박 게스트들 저희가 차근차근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오프라인에서도 정치 관련된 행사들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친숙할 수도 있지만, 독립 영화를 주로 보셔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실제로 보신 적 없던 분들한테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중하게 펀딩을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개봉하게 된 거거든요.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큰절을 지금 이 카메라 때문에 못 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아유, 다리 사이에 끼고서 할 수 있어요. 네. 큰절 퍼포먼스는 우리 천배 퍼포먼스는 이제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오늘 처음 두 분을 뵙는데 오늘 영화 속에 보셨던 주인공 두 분을 자리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훈이와 혜진님의 의견을 모시겠습니다. 이쪽.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또 저희가 한 프레임 안에서 가깝게 앉아 계신 두 분을 2025년 연말에 만날 수가 있어서 참 좋네요. 먼저 김창희님부터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출연자 김창인이고요. 오늘 뭐 시간과 돈 내주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진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데뷔한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오늘 영화를 보셨잖아요. 관객분들과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아무래도 소감을 먼저 여쭙지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창님? 네, 저는 이 영화를 세 번째 보는 건데요. 사실 오늘은 이제 좀 그동안 두 번을 봤으니까 좀 거리두기를 하고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또 막상 앉아서 보니까 저는 사실 볼 때마다 좀 얼굴이 너무 낯뜨겁고 좀 민망하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직 약간 좀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 그렇게 자기 얼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자기 얼굴도 얼굴인데 뭔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정면으로 큰 화면으로 마주한다는 게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말 저렇게 했을까봐 이런 생각이 드는 제목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아직도 조금 낯뜨겁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진님 답변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떠신가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장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좀 웃프긴 하지만 뭐 역사 같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뭐 지금 다시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재밌었기도 하고 다 추억이고 하나의 좀 자서전 같은 그렇게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내준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뭐 여러 번 봤는데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관객과에 대한 장면이 아마도 서독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거는 감독님도 처음이신가요? 그렇죠. 서독제 이후로는 처음이죠. 네네, 그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개봉에 대해서 고지를 할 때의 감독님 마음도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제가 마음의 짐이 있었죠. 왜냐하면 영화 만들어 놓고 개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개봉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연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두근두근한 그런 심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다큐 영화의 출연진들한테는 늘 이게 너무 궁금해지기 마련인데 사실 감독님 개봉을 위해서 업데이트들을 많이 하셔서 최종 편집본에는 최근의 장면들도 담겨 있는데 2025년도 12월에 두 분의 근황은 어떠신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현진님한테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냥 뭐 정치할 때나 지금은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나름 뭐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고요. 항상 뭐 제가 좀 사서 고생하는 캐릭인 것 같긴 합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나름 뭐 이렇게 창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뭐 미친 듯이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고 또 근데 연말이다 보니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성찰도 하게 되고 나이를 은근히 또 많이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저 때 2019년 지금 2026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체중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볼이 이제 이렇게 딱 하면다가 하는데, 보면서 이제 좀 자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제 리저 시절에 가장 좀 열정적일 때를 또 담아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리즈 갱신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뭐 이번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다짐해 봅니다. 네. 교수님 진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창민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이어서. 네, 저는 떼고 할까요? 예. 영화 막바지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행사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행사 끝나가지고 마치고 약간 쉬면서 뭐 회사 일 남은 거 뭐 마무리하는 작업 하고 있고, 뭐 집에서 뭐 집안이랑 육아 뭐 거들면서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두 분 다 현재 시점에서는 제목이랑은 멀어진 상태에 계신 것 같은데 두 분께 이제 정치라는 것이 지나간 어떤 젊은 시절인 건지 아니면 마음에 품고 있는 여전히 품고 있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상현님 어떠세요? 네, 지금은 뭐 약간 현장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뭐 저는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 뭐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모여서 공부 같은 것도 뭐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언젠가 다른 계기가 생긴다면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 당시 때와 지금의 제가 하고 싶은 정치가 같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보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제가 이긴다, 진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건 정치가 사실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플레이어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정치가 그런 문제가 아닌 건데, 내가 저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앉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모든 장르의 영화들이 다 그렇긴 한데 세월을 관통하는 인물의 삶을 담고 있는 영화들은 이런 다큐라도 필연적으로 성장 영화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분 앉아 계신 걸 보니까 뭔가 정치를 너무너무 20대 때 사랑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다 봤고 그랬는데 뭔가 밴드 했던 사람들 보는 기분도 좀 있어요. 뭔가에 20대 때 미쳐 있었던 어떤 것을 반추하는 약간의 어른이 된 사람을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한 기분이에요. 그때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때는 너무 좋아했던 옷을 버린 사람들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좀 듭니다. 현진님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감독님 편집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덥잖은 친구들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한테 사업은 삶의 연장선이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좀 정책을 통한 사업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여전히 뭐 동떨어졌다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예전과 지금 좀 다른 거는, 예전에 뭐 아까 지금 뭐 사회자분께서 뭐 사랑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드래곤볼에 나오는 분노의 조사인 1, 2, 3 찍고 이제 여기까지 올려졌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랑은 생각이 다르지만 또 입장이 다르지만 뭐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통합을 할 수 있는 좀 뭐랄까 마음이 그래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상반적인 입장에 반대적인 입장의 분들도 좀 통합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제가 그나마 그렇게 좀 부딪혀 깨지면 철이 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고 아마 감독님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투자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되시나요? 변화 전에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 알고리즘이 제 성향 거밖에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쪽은 어떨까? 저쪽을 살짝 이렇게 봤는데 그쪽은 또 대단한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는구나. 남들을 이해할 기회조차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면은
우리 보수와 진보를 한번 다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갈수록 이 뭐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의 골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미디어라든지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그 미디어의 그런 형태들, SNS 이런 어떤 복잡한 것에서 우리가 계속 막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이 헤엄을 치면서 살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기를 아예 해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미리 판단을 해버린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그게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더 얻을 게 많거든요. 이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뭔가 의견을 교환해 보면 싸울지언정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그 베이직한 그런 생각인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힘들고 이렇게 한번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한번 기웃거려 보는 것,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좀 더 풍족하고 뭐 윤택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면 중에서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연출이 들어간 국회 앞에서 두 분이 앉아서 뭔지 그 로맨틱 코미디처럼 있던 대사가 들리지 않는 그 장면 어떻게 찍으셨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두 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혹시 거기에 감독님의 극적인 디렉션 같은 거 이를테면 웃어라 서로를 뭐 사랑스럽게 바라봐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억을 좀 떠올리셔야 되긴 하겠지만 상희님 어떠셨어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때가 이제 진지하게 둘이 대화해 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은 뭔가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화의 토론에 장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거의 정치 이야기 되게 뭔가 철학적이고 세계관적인 이야기를 저 혼자 맥주를 먹고 맥주를 안 드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좀 재밌게 잘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진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저는 궁금한 거 물어보기를 알려줬습니다. 네, 또 뭐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저의 이제 생각과 입장을 알려줬고 그 당시에 뭔가 이제 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나라에서라든지 뭐 어떤 그때 이태원 사건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해밀턴 맨날 놀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불평등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아까 세계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노력하는 게 뭐 당연한 뭐 삶의 또 진리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저야 뭐 자업자득이다 그러면서 뭐 과거생까지 가고 이게 타고난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갖다 불평만 가져봐야 바뀌는 건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제 검소하게 또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닌가.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당장 뭐 북한만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뭐 불평등 같은 걸 뭐 이야기해봐야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노력해야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편집하고 연출하시는 의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노래는 소녀시대 노래가 깔리고요. 그러니까 그 토론을 하면서 사실 토론 세팅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둘을 언제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할까라는 세팅은 여러 가지 그 시츄에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나오는 그
특히라든지 뭐 다른 민사 친구들을 다 같이 불러서 이렇게 공개 토론식으로 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세팅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둘 다 안 한다고 했어요. 둘 다 우리 토론 안 한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정도 된 후에 둘 다 이제 승낙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그 토론 당시의 얘기는 그냥 평행선이었어요. 평행선을 쭉 이렇게 가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디테일한 얘기를 들려주기에는 매일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왜 쇼미더 저스티스이냐면요, 부제가 이거 컨셉이 영화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의 말은 다 똑같다. 거기에 우리가 랩의 비트를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쇼미더 저스티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코미디의 한 씬으로 연출하는 게 더 좋겠다. 거기에 이제 소녀시대가 붙으면 최고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연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영화가 아니다라는 그런 컨셉들을 쭉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내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코미디처럼 전개가 되고 그렇게 감독이 의도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마지막에 부감으로 두 분이 너무나도 시킨 게 뻔한 팔을 베고 누우면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주는 어떤 묘한 좀 안도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만나서 둘이 이야기를 마쳤다라는 그 감각이 저희들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감독님이 너무 무겁지 않게 어떤 캐주얼한 감각으로 관객들이 이 영화를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만날 세계라는 노래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속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혹시 어떠세요? 그런 기획이나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이제 컨셉이 백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맨 처음 만들 때 정말로 백서를 찍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인 씨가 이제 저는 창인 씨는 언제든지 바로 정치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진 씨는 기회가 생기면 이 양반은 또 불나방처럼 뛰어들 양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이 기획을 했던 거는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청년 정치 백서, 중년 정치 백서, 장년 정치 백서 요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되는 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도전한다면 나는 다시 찍는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두 분도 정말 수많은 작업을,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마음을 좀 알리는 일들을 꽤 긴 시간 해오신 건데, 영화라는 매체는 처음이시잖아요. 분명히 매력을 느낀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나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본격적인 영화라는 프레임 안에서 본인들의 움직임을 전개시켜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현진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장르가 코미디라는 건 방금 알았고요. 어이가 많이 있어. 코미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올 때 이게 배경음악이 사람을 좀 웃기게 만드는데, 그리고 양마의 편집이 진짜 사람을 되게 좀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지만 뭐 그때 제가 뭐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진지하게 하면은 원래 진중들이 남들이 보면 웃긴 거니까 그냥 뭐 괜찮습니다. 이제 뭐 저야 뭐 이런 걸 뭐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랄까 정치라는 걸 제가 보니까 일단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사업하고 정치가 조금 비슷하면 다른 점이 있거든요. 정치는 한 배에 태우는 작업이고 사업은 이제 바다에서 배에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고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는 한 배에 타야 돼. 거기서 좀 제로섬 게임 돼버리고 떠밀어 내야 되고 승선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건 이제 라인이라는 걸 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로 저는 깊숙이 좀 들어가 보니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많은 좀 이제 장막 뒤에 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 저기 이야기할 때 연예인과 족보의 중간 모델 그러잖아요. 아주 적합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거 할 때 빵 터졌잖아. 그 대사 할 때. 얼마나 공감이 빵 터지시겠어요. 그것이 코미디예요. 네? 관객들을 우습게 하면 코미디입니다. 아니 원래 연극 배우들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감독님이 각본대로 좀 움직였는 것 같네. 몰랐는데 방금 알았네요. 그게 코믹으로 하려고 하는지 몰랐었는데 근데 뭐 지금 중년백서, 장년백서는 또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사실 저기에 또 영화 편집이 계속 업데이트돼가지고 좀 빠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는데 원래 저기 영화에 또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뭐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거 나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감독님이니까 제 속내를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좀 재밌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원래는 큰 그림 그리다가 안 되면 작은 그림 그리자, 호랑이 그리다 안 되면 고양이 그리고 뭐 시험 나가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때 코로나 기점으로 정치 기점으로 매장이 한 개였다 지금 20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또 홀몸 연기를 할 게 좀 많은 상황이고요. 또 헬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뭐 돌이켜보면 뭐 청년이라는 뭐 정치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년들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뭐 알아요? 안 돼요. 네, 지금 이게 돌이켜- 코미디지.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면 뭐하냐고 지금 아는 척하는 거지. 제가 해보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지가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제 망상에 빠져가지고 장밋 미래를 그리는데 문제는 그런 다 미끄러진다는 거죠. 되면은 된 사람 보십시오. 뭐 저기 장애요? 뭐 이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안 된다는 거, 요즘 안 된다는 거죠. 헛소리 하고 있는. 안 되는데 뭐 요즘은 참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예, 또 정치도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할 말이 있어. 그렇다면 그 청년들은 누가 대변하나요? 누가 대변을 청년들이 이 아이고 소년 정치 백수도 만들지 그러세요 그냥. 소년들은 아직 유권자가 아니잖아. 자, 창희 씨, 근데 청년들은 왠지 그 창희님 대답 듣기 전에 그 현진님은 감독님한테 캐스팅 당할 배우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본인이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저는 뭐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두 분이 언젠가 영화제에서 만나서 감독으로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런 거 아니면 제가 사실 후속편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군요, 여러모로. 뭐한 번도 제대로 된 소통. 그냥 각자 이제 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막아서 할 말 다 하잖아요 지금. 네, 이거 라이브니까. 네, 감독님 뭔가 따로 있다가 행사 끝나고서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창희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뭐 저한테만 따로 얘기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오늘 많은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는 제가 뭐 영화를 뭐 좋아하긴 하지만 뭐 다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뭐 좀 더 깊게 좋아한다거나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사실 뭔가 영화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뭔가 영상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정치라는 일, 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애정어리고 좀 시간을 들여서 찍어주시고 편집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저 개인한테는 되게 소중한 일이어서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뭐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영광이고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번 찍어봤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다른 모습 을 좀 더 고민하면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듭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게 그 해외에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우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청년 정치 백서가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두 분의 캐릭터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10년이 채 안 되는 세월인데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숨기지 않는 표정들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구나 감독이 참 좋은 사람들을 같이 한 작품 안에 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두 청년의 캐릭터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그 아까 이제 보이후드 말씀해 주셨는데 제 롤 모델이었어요. 처음에 보이후드라는 게 어디 피칭 갈 때도 저의 영화는 보이후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저는 좀 이제 누워서 상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국회의원이 됐어. 그거를 이제 찍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때는 이제 청년 정치 백서, 청년 중년 백서 뭐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짬뽕을 해서 이제 한 편으로 만들겠죠. 그럼 진짜 재밌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가 쫙 이제 스크린에 쫙 영사되겠죠. 그런 작품들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꼭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 안 된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왠지 되지. 그-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이들을 차장님 딸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긴 세월이 담기는 작업을 본 적이 없었어서 기대가 되고 두 분 너무 열심히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응원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이자 소중한 우리 후원인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이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전국 투어를 떠날 거거든요. 세 분께 궁금한 것들이 그것도 처음 들으신 거죠? 네, 지금 저를 노려보시는데 감독님은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러시나요? 무섭잖아요. 누가 노래봐서 처음 겪어봤는데 노래보는 걸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래도 설득해 주실 테니까 그 출정을 떠날 분들에게 현주님 이건 좀 봐야겠지만 네.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감이나 질문 관계없이 네 말씀 주세요. 그냥 궁금한데 이 두 분이 12월 3일 날 어떠한 감성 느꼈는지 저는 그걸 듣고 싶어요. 계엄 선포됐을 때. 누구부터? 25년 12월 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되었을 때 코미디 영화에서 또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솔직한 감성을 자기의 솔직한 솔직한 감정은 이제 그 우리 윤석열 한동훈 투톱이 이제 박근혜 탄핵시키더니만 밖에서 탄핵시키더니 안에서 또 말아먹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참 야 이재명 대통령은 참 난놈이다 진짜. 어떻게 저다 죽어가면 또 다시 부활을 할까. 대단하다. 조금만 참아줬으면 그냥 가는 거였는데 저걸 못 참아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냥 좀 전략적 실패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할 거면 제대로 하든 가지는 말든가 아니면 못할 건 가만히 있든가. 좀 저는 이제 오른쪽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게 뭐 옳고 그름, 뭐 선악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리더로서의 어떤 전략적인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감정이 못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도 여기에 뭐 아까 영화 보면 뭐 이현주 의원이 뭐 롤 모델이었다, 뭐 김문수 형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기 나왔던 분들 제가 다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른쪽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런 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내부 분열을 탐에 딱 차버리니까 뭐 그냥 참 잘하고 있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좀 냉소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엄이 있던 해가 제가 정치적 활동을 이제 거의 실직 상태였던 해였고 좀 제가 하고 싶었던 도전이나 이런 거에 실패한 직후여서 좀 환멸감이나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치 뉴스도 잘 안 보고 좀 약간 좀 외면하고 그냥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중에서 고민하고 뭐 이랬던 시기여가지고 계엄 뉴스가 나고 이랬을 때 이제 예전에 같이 활동했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좀 마음이 그냥 별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소적이었던 그 시간 그 날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작품 준비하던 감독님께도 되게 작품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1년 전이긴 한데. 저는 그 국회의사당 지금 이제 이사했는데 그 집이 그 근처였어요. 국회의사당 근처여서 그 실시간으로 그 헬기 날아가는 소리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처음 웃음이 났어요. 코미디 같았어요, 정말로.
이 청년정치백서 코미디 영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2024년 현재에 일어나는 일일까? 이 헬기가 날아가는 게 이게 리얼리티인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내가 가서 찍어야 되나? 결국엔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민을 했고, 우선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 24년 이 시기에 이 계엄령이란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판단인가? 노말한가?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서 정말로 좀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씬 자체가. 시간이 지나서 작품에 영향을 좀 끼쳤나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끼쳤고, 저는 이제 그 시위에 계속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그 시위를 같이 함께 참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미래가 밝구나라는 걸,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웃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밝지 않나요? 나는 그 시위를 참석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같이 거기서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가,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성장 능력이 멈추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현진 씨. 네, 그 현진님과 창민님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년 초토화 될 건데 뭐 미래가 밝지 뭔 소리 하는 거지? 내년 초토화 된다고요? 하늘 올라가 좀 곡소리 나고 초토화 되면 곡소리 나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맞나?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관념론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저는 현실에 일단은 뭐 생계, 생존 이런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가족분들 다 한 달이면 건너면 다 먹고 살기 팍팍해서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 속에 또 뭐 AI라는 세계적인 또 변화 속에 뭐 또 홈플러스 말아먹고 쿠팡 때려잡고 뭐 뻘짓하는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이제 사실 뭐 이런 영화도 사실은 지금 관객도 많고 이런 거 다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꾼들이 대단한 정책들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으로 치면 시스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리더십 부족, 좀 경영에 대한 개념 부족, 좌우에 대한 무개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좌우 상하로 다 나뉘어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밝은 게 아니고 엄청 컴컴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뭐 경제에 관념이 없으신 분들이 아닌가.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거나 그러신다면 힘들지 않다? 야, 코로나 전보다 더 빡시해지고 있는데요. 엄청 많이 힘듭니다. 예, 지금 그게서 저는 뭐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 근데 꼭 이제 그 산다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좌우하지. 너무 힘들지. 정말 나는 당신보다 돈을 훨씬 적게 벌잖아. 정말로 한 100분의 1 벌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꼭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오셔가지고 안 힘드신 거예요. 저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가끔은 뭐 호레비처럼 말씀하시죠. 아니 여기 뭐 싱글인데 만약 가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진다 그러면 저기 TV에 나온 정치꾼들이 좌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정책들이 내가 뭐 세금 좀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세금 좀 적게 내고 사업한테 방해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사업 좀 방해 안 되고 뭔가 이제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좀 없어지고 포퓰리즘이 없어지면 그런 걸 다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먹고 사는 걸 갖다 뒷전을 하면서 아니 백성들이 하는 밥인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뒤처지고 뭐 이제 뭐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양극화될 건데 그걸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다 지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미래가 뭐 밝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양반들이다. 뭐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뭐 이렇게 밝다고 보여지진 않고 전망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 이 사회가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사회이긴 하구나. 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생각이 다른데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예전에 좀 더 어렸을 때 20살 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막 비극적이고 절망만 가득한 막 그런 세상은 아니구나라는 거는 요즘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정도의 조건에서 좀 더 좋은 세상,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과제는 그래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약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정치가 부족해 보이기는 해서 그래서 밝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 큰 것을 던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질 건데 언제까지 김현진님과 이 김창민님이 같은 자리에 서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지켜보고 싶은 부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는 한 세대 위 선배로서 지켜봤을 때 저도 우리 김창민 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100%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300명밖에 안 되는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자기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편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하지만 그 김창민님한테 지금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뭔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관객과 대화를 통해서 할 때 불편한 점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출연을 결심하셨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같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창민님한테 김창희님 안 보여서 그래, 나이 먹어봐. 궁금한 부분은 롤모델이 이현주 의원이었잖아요. 김현진 김현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김현진님한테 롤모델이 이현주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롤모델로 생각하고 계신지? 당연히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립서비스가 좀 좋습니다. 좀 이렇게 그 섭외를 하기 위해서 한 그 부분을 딱 찍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제가 뭐 롤모델처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좀 파이팅이 넘치는 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피보팅이라는 말도 쓰고 뭐 지금같이 내년처럼 이제 힘들어질 때는 사실은 뭐 돈 있는 쪽이 붙어야 되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거는 이념 결사체고 어떤 신념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배신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도 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사실은 뭐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분은 어디 그죠.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파이터로서는 좀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 이상은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으실까. 그런 롤모델로 전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영화 속에서 조금 잘못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 고문을 이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롤 모델이었을 수 있죠. 파이팅이 넘쳤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뭔가 좀 이미지가 대부분 다 조금 뭐랄까 하죠. 좀 이제 뭐랄까 나와서 이제 파이팅 하시는 분들이 없는 와중에 그분이 좀 여전사처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두 분 출연자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예, 감독님하고 비슷하다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처음에 뭐라고 접근하던가요? 뭔 줄 알고 출연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기 친구가 저를 저를 이렇게 촬영해서 뭔 작품을 찍겠다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동창 친구 소개로 이제 오셨던 분인데 뭔가 캐스팅 비슷하게 이제 제안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다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던 게 2019년이고요. 근데 카운터스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 눈시울 붉어지더라고요. 제가 영화 본다고 눈시울 붉어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7번마의 선물 이후로 눈시울 붉어지는 스타일.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싫었는데 또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저보고 또 그분 캐릭터 닮았다고 하시니까 또 약간 오기에서 나오면 죽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항상 좀 필사생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니 근데 어쨌든 그 영화를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예, 평소에 뭐 다큐멘터리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때는 뭐 좌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재밌게 봤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최저임금 때문에 일상 운영 자체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떨결에 어쩌다가 계속 뭐 닫고 닿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냥 자기 할 말하면서 왜곡된 뭐랄까 전달 속에 다르게 해석해서 제가 이제 뭐 가게 됐던 거고요. 오늘 제가 이 장르가 코미디라던 걸 알았던 것처럼 뭐 그래 왔던 것 같고 그냥 다만 이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이런 뭔가 내가 뭐 영화 배우? 이거 뭔지 개봉하는데요? 이랬는데 만약에 2026년도에 개봉할 줄 알았으면 제가 그때 안 했겠죠. 2019년이었으니까 지금. 네. 네,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는 감독님이랑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자퇴했었는데 좀 대학기업화 반대 투쟁 같은 걸 하면서 그 대학이 재단이 두산 기업이었어요. 근데 뭐 두산 무슨 센터인가? 거기에서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이 저를 굳이 이렇게 캐스팅 해가지고 공연을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 두산 되게 싫어해가지고 되게 옳았구나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 처음 만났었고 그 일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뭐 이런 영화를 찍고 싶은데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는 뭐 당연히 저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냥 자세히 안 여쭤보고 좋다고 했고요. 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 친구 작가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 청년의 여러 명을 찍는 그런 어떤 작업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촬영 알바 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이 둘을 이제 붙여보면은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살살살살 꼬시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영화 상영이 또 있어서 마지막 한 분 정도씩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보신 소감을 소감도 주시면 이 전국 투어에 지금 현진님 조금 약간 회의적이신데 그 기운을 좀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소감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감독님이 진짜 두 분을 사랑한다. 그 애정 어린 그 시선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마치 지금 두 분이 서로 싸운 형제가 생각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왠지 그런 느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도와주는 사람의 애정 어린 시선, 뭔가 사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두 분을 향한 사랑을 좀 넘어서 이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방향성은 또 뭐 제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네.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정말 해보자면은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시간을 내고 함께 한다는 게 사실 먹고 사는 일이랑 관련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 애정 어린 시선 그리고 문화 혹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의 효과? 쓰잘데기 없는 일에 쓰잘데기 있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자주 생각하고요. 뭔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영화 속에서 뭔가 그 코미디다 하신 부분이 실제로 엄청 웃기기도 했지만 다만 웃겨서 그러니까 우스워서 그게 아니라 웃긴데 우습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다. 그리고 그 판 안에서는 정말 뭐 장기 말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냥 싸운다. 혹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도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위해서 뭔가 나를 다 바치는데도 그냥 다만 소비되고 쓰여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다. 이게 나의 생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것을 다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자면 감독님 이거를 감독님뿐만 아니라 영화로서 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나 이런 장치가 아니더라도 서로 도와줄 수 있다, 돌아본다. 그런 게 돌봄이고, 그게 정치다 뭐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소중한 감상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아마 세 분 다 기쁘게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랑한다는 말 너무 와닿는데 진짜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죠. 주토피아 2의 닉과 주디를 감싸는 파란 뱀 같은 이일아 감독님, 앞으로 2026년을 맞아서 적토마처럼 달려나가셔야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따뜻한 눈빛과 웃음들이 감독님에게 특히 많은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 들으면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님부터 인사해 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시고 영화 같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를 사랑하는 만큼 정치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3일칭 관점에서 아까 뭐 애정 어린 시선, 뭐 돌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전혀 못 느끼고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 누가 누구를 돌봐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구나. 아,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아, 내가 돌봄을 받고 있었나? 뭐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이제 근데 이거 세금으로 개봉한 거예요? 이거. 아, 알겠어요. 그런 지점도 있다. 문화를 뭐 위해서. 세금 많이 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정치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뭐 돌봄 같은 거기도 하고, 이런 영화를 통한 이제 인사이트라든지 저희가 이제 장르가 코미디가 돼버리긴 하지만 저희는 코미디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어떤 좀 뭐랄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아마 여기 차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더 어릴 때 이제 소싯적에 못 모르고 날뛸 때 뭐 사뭇 진지했었거든요. 뭐 그거는 뭐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테고, 이제 근데 뭐 어떤 그런 결과물이 없더라도 뭐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 뭔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제 인생 모토가 좀 후회 없이 멋지게 살자는데, 지금 봤을 때도 뭐 누군가는 저런 걸 갖다 알리지 마라, 웃기다. 아까 근데 뭐 마지막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도 저는 이제 와닿고요. 예, 그 마지막에 이렇게 소감해주신 분 덕분에 또 영화의 의미를 좀 되새기게 되었고, 와주신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을 잘못해서 제가 코미디라는 말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정색을 하고 말하면 사실 이제 코미디를 표방하지만 생각할 지점들이 많은 영화예요. 예. 다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미디라는 말을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점들, 디테일한 지점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좀 더 확장적인 모습에서도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코미디는 좀 흘러가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제 좌우의 어떤 이념 대립과 갈등과 분쟁을 좀 그린 영화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걸 좀 재미있게 해야지만 흥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흥미로운 뭐 부분도 영화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뭐 그 당시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 너무 재밌었고요. 예, 저는 실방에 한 3,000명, 5,000명 왔었거든요. 홍원도 한 달에 3,000만 원씩 받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막 연설 한번 하면 주머니에 100만 원씩 꽂혀 있고, 뭐 아까 청와대에도 보셨지만 막 팬클럽 같은 분들이 뭐 오면 다 알아봐요. 다만 그분들이 전부 다 60대 분들이라 좀 당혹스럽긴 했지만 아무튼 뭐 정말 뭐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값진 추억들이었고,
그런 경험을 말미암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제 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또 도움과 원동력이 되어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뭐 착하다, 나쁘다,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래봐야 3인칭까지 다 똑같은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잘 서로가 절충조율을 통합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미래로 가고 시간 흐르고 있으니까 끊으라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될까요? 그냥 밖에서 로비에서 세 분 사진 마음껏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